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5월 7일 목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6일 도쿄 38명 등 전국에서 105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15,447명이며 요코하마항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16,189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사망자는 총 11명으로 일본 내 감염이 577명, 요코하마항 크루즈선 승선자 13명을 포함하면 전체 590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38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20대부터 90대까지 남녀 38명으로 이 중 12명이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며 나머지 26명이 기존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알려졌습니다. 반면 5명이 사망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도내에서 사망한 누계 사망자 수는 155명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도쿄의 신규 확진자 수는 3일부터 4일 연속 100명을 밑돌았습니다. 아베 신조 총리는 6일 밤 인터넷 방송에 출연하여 국민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긴급사태 선언의 해제 기준을 14일을 목표로 공표한다는 생각을 밝혔습니다. 14일 전문가 회의에서 각 지역의 유행 상황에 대해 분석하여 재평가할 예정이며 현재 신규 감염자가 없는 지역도 늘고 있으므로 연장 해제 기간인 31일까지 기다리지 않고 일부 지역의 선행 해제에 대한 의향을 재차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날도 역시 해제 기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오사카에서 제시한 오사카 모델에 대해서는 국가가 비상사태 선언을 하게 되면 특별조치법에 의해 휴업 요청 등은 각 지자체의 독자적인 기준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며 오는 14일 국가로서의 판단을 보여주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뭔가 좀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몇몇 지자체장들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화제가 되고 있거든요. 오사카의 요시무라 지사나 홋카이도의 스즈키 지사, 도쿄의 코이케 지사 같이 뭔가 정부가 한 발 뒤로 물러설 때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 그걸 의식한 방송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긴급사태 선언이 된 게 하루 이틀 된 것도 아니고 어제로서 한 달이 지나고 오늘부터 연장기간이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연장기간에는 납득할 만한 해제 기준이 나와야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오사카의 기준이 맞다 아니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 기준을 만들 때 정부는 뭘 했나 싶네요. 이에 시민의 목소리는 어떤지 알아보았습니다. 우선 현재 야후재팬에서 설문 중인 질문에 대한 총리의 대답, 납득이 되었는가의 질문에 8,999명 중 75.4%인 6,786명이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답을 하였습니다. 또한 누리꾼들의 댓글에는 바이러스에는 지역의 경계가 없다. 이미 연장하겠다고 4일 발표를 하였을 때 기준은 나왔어야 한다. 오사카부 지사가 훨씬 낫다. 연장 회견에서 14일에 조기 선언 해제가 가능하다고 했는데 14일 날 기준을 제시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전문가는 자문을 해주지만 실행은 정부가 하는 것이니 무능한 정부이다 등 오사카부 지사와 비교하는 내용과 정부의 늦은 대처 및 무능함에 대한 비판의 글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오사카부의 요시무라 지사가 국가가 제시해주지 않으니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정립한 출구 전략이 담긴 오사카 모델에 대한 기사 소개시켜드렸는데요. 이에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이 반박 발언을 하였습니다. 오사카부 지사는 오사카 모델을 발표하며 수치로 출구 전략을 나타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보여주었으면 했는데 보여주지 않아 오사카만 따로 발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니시무라 장관은 뭔가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니냐. 각 도도부연의 재량으로 휴업이 요청되는 거니 당연히 책임을 완수하는 건 해당 지사가 할 일이다. 재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데 그것에 대한 모순이 아니냐는 등 강한 위화감을 느낀다는 등의 반응으로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요시무라 지사는 대책을 달라고 한 건 아니고 대책의 토대가 될 수 있는 출구 전략의 제시를 원했다며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하다는 니시무라 장관의 사과의 글을 트위터에 게재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구충제로 알려져 있는 이버맥틴이 코로나19 치료제로 유력하게 떠올라 일본 정부가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6일 니시무라 경제재생 담당상은 이버맥틴을 연구하는 키타사토 대학에 방문하여 총리도 이 연구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적극적인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버맥틴은 201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키타사토 대학의 오오무라 사토시 명예교수가 발견한 물질을 토대로 해서 개발한 구충제로 보통 동물 구충제로 많이 사용되는 약인데요. 얼마 전 호주 모시니 대학 연구진은 지난 3일 미국 머크사가 개발한 구충제 이버맥틴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48시간 이내에 사멸시킨다는 논문을 발표하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기사와는 별개로 따로 조사를 좀 해봤는데요.
이 실험은 일단 사람에게 투여를 한 실험은 아니고 세포를 배양한 데다가 바이러스를 주입해서 실험을 하였고 30mg을 투여해서 48시간 이내에 사멸되었다는 연구 결과입니다. 시중에 강아지나 동물용으로 판매되는 건 이에 비하면 용량이 현저히 작고 흡수율을 생각하면 몇십 알에서 몇백 알은 먹어야지 말씀드린 실험과 같은 조건이 된다고 하네요. 한국질병관리본부에서도 이 실험은 사람에게 직접 실험한 게 아니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의 아비간에 이버맥틴까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특효약을 찾는데 더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6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실적이 악화된 기업이 직원을 시기하는 경우 지급하는 고용조정 조성금의 신청 절차에 대해 일부 간소화할 방침을 카나가와현 코로나19 중점의료기관의 시차로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고용조정 조성금이란 휴업 중인 근로자에 대한 휴업수당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로 휴업수당에서의 90에서 100%를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이며 일일 상한액은 8,380엔입니다. 직원 20명 이하의 사업주는 평균 임금의 산정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간소화하여 직원 1인당 평균 임금을 내지 않아도 실제로 지불한 휴업수당을 바탕으로 보조금을 산정한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어린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4일 기준으로 일본의 10세 미만 어린이 감염자 수는 242명이며 이는 일본 전체 감염자의 약 1.5%에 해당합니다. 일본에서 10세 미만 감염자는 지난 2월 21일 홋카이도 거주자 1명과 중국 우한 귀국자 1명 등 2명이 처음 확인되었으며 이후 3월 말까지 전체 감염자 수는 30명 미만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4월 12일 100명, 4월 25일 200명대를 넘는 등 지난달 들어 급증세를 보여 10세 미만 감염자의 90% 정도가 지난 4월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도쿄가 63명, 오사카가 22명으로 도시 지역을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한 초등학교에서도 부모님으로부터 감염된 한 어린아이가 확진 판정을 받아 동급생과 교사가 감염된 사례 보내드렸었는데요. 자숙과 재택근무 그리고 휴교가 길어지다 보니 가정 내 감염이 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밖에 나가도 위험하고 집도 위험하고 도대체 어딜 가야 되는 겁니까? 총체적 난국입니다. 다음은 간추린 소식입니다. 얼마 전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으로 입원하였던 아카에 타마오 아나운서가 자신이 출연하던 TBS 라디오 타마모스비의 방송 중 근황을 보고하였으며 퇴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메시지에서 걱정해주신 분들과 도와주신 의료 현장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당분간은 자택 요양을 하며 체력 회복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카에 아나운서는 테레비 아사히의 보도 스테이션 스텝인 남편으로부터 감염이 되었으며 아비간의 처방으로 증상이 개선되었음을 알린 바 있습니다. 카토 카츠노부 후생노동상은 6일 특별조치법에 따라 도도부연이 설치하는 임시의료시설을 감염법에 근거한 강제입원 조치의 대상기관에 포함할 방침을 나타내었습니다. 이는 자택에서 요양하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자의 용태 급변에 대응하는 목적으로 요양시설 선택지를 넓혀달라고 말했습니다. 지진 소식입니다. 6일 1시 57분경 치바현 북서부를 진원으로 하는 매그니튜드 5.0, 깊이 약 70km의 지진이 발생하였습니다. 치바현 치바시 추오구에서는 진도 4의 흔들림이 관측되었으며 이 지진에 의한 해일의 걱정은 없다고 합니다. 5일 밤 코로나19 경증 환자를 받아들이는 우츠노미야시의 호텔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5일 오후 11시 40분쯤 우츠노미야시의 한 호텔의 야외에 있는 통로에 카펫 및 폐기물 등의 쓰레기가 불타고 있는 것을 호텔 직원이 발견하였고 소화기로 불을 껐지만 약 0.25제곱미터가 탔습니다. 이 호텔은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된 경증 환자를 받아들이기 위하여 111개의 객실을 확보하고 5일부터 수용을 시작하였으며 4명의 경증 환자가 숙박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행히 환자들에게 부상은 없었으나 경찰은 이를 방화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이그저튜브였습니다.